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네, 요렇게 시작하는 게 재밌어서 좋다고 누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 왜고 등 돌린 사우디 UAE의 중동발 유가 전쟁 서막 있네요. 이게 유가가 오르면 다 좋은 줄 알았지만 그게 또 아니네요. 오른 게요,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오른 거라서 사실은 판매하는 양이 크지 않나 봐요. 그렇게 러시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이슨 보도프 미국 컬럼비아대 세계에너지정책센터 소장은 노딜로 현행 생산 수준이 계속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은 UAE와 러시아, 사우디의 이익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카르텔이 오래가지는 못하겠죠. 자기가 더 많이 팔아야 좀 그래도 남나 보죠. BBKQ 청년 창업 총 크게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봐야 돼요. 예, 청년들한테 좀 통 크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미다스 손상 장병규 코스닥 이제 대전이라고 하나요? 예, 승리할 수 있을까? 전쟁인가요? 이번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하니까 크래프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FOMC 의사록 경계, 환율 급등 출발했습니다. 어제 내용인데 환율이 급등 출발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그저께 급등 출발했나 봐요. 국내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212명으로 급증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지난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40% 이상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예상보다 빨리 적극적인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다면 달러 유동성이 회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2포인트 중반대에 등락하며 93포인트 선을 기록하던 지난해 3월 말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말 미래를 가늠하기 힘든 것 같아요. 새벽 배송 오아시스 500억 추가 유치했습니다. 지오소프트라는 회사가요, 오아시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오소프트는 상장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HK이노앤, 함컴 라이프케어, 스틱 IPO 연타석 홈런 치고 있습니다.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DPC라는 상장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함컴 라이프케어는 2017년 함컴그룹에 2천억 원 규모로 매각됐다. 당시 스틱과 파트너원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800억 원, 400억 원을 조달해 FI로 참여했다. 지분 매입 단가는 8,050원 안팎이다. 스틱 인베스트는 두 회사에 투자한 전체 지분 중 40%가량을 내놔 투자 원금 1,600억 원 중 1,090억 원을 회수하게 되었다. 두 회사가 증시 입성 이후 공모가 상단 수준을 유지하고 스틱이 투자금 전량 회수에 성공한다면 최종적으로 2,800억 원 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비상장사 사모펀드 출자 금지할 거란 소식이 있습니다. 예, 소문인가요? 참 이제 이렇게 되면 승자들이 독식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 이사회 여성 할당제가 이제 내년 7월부터 시정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사회를 특정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게 있어요.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된다고 하니까요. 금융회사들도 좀 발빠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요? 수출 대박의 해외 배당 껑충 경상수지 흑자가 1년차 5배까지 늘었습니다. 국내로 오가는 임금 배당 이자 흐름과 관련된 본원 소득 수지 흑자는요, 54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상 흑자에 힘을 보탰습니다. 상품 수지에 거의 맞먹는 규모인데요. 지난 4월에는 연말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으로 적자를 봤지만 5월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들이 일회성으로 본사의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한 결과인데요. 박양수 한은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상반기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가 하반기부터 점차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여기에 기업들이 과거에 쌓아놨던 수익을 전략적 측면에서 이번에 들어오는 현상이 겹치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네요. 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수출은 엄청 좋아요. 배당도 좋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해외로 좀 나가는 돈은 좀 적죠. 해외 뭐 여행도 안 가고 하니까요. 경제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시죠? 네. SKT가 찜한 베르티스 곽강받는 진단시장 미래는 프로테오믹스라고 하네요. 네. 뭐 진단시장이 정말 커질 것 같긴 해요. CEO만 6명 교체, IMF 미샤 체질 개선 이룰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제 저걸 안 하잖아요. 네. 그 화장을 안 하니까 참 화장품 회사들이 힘든 것 같아요. 중국 테크 기업 뉴욕행 금지 대못 박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디디 추싱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디디 추싱은 시장 점유율 90%라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왔어요. 디디 추싱이 모으는 주행 경로 정보만도 하루 100 TB가 넘습니다. 테라바이트죠. 또 공공기관과 협력해 얻은 교통정보는 물론 자율주행 시험으로 자체 수집한 교통정보, 지난해 기준 5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자국 기업에 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휴원수 러시아 원샷 백신 국내에서 독점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판매 허가가 나올지가 참 관건이네요. 딱 맞는 간병인 빅데이터로 찾는다고 합니다. 요새는 빅데이터 회사들이 참 많아요. 데카콘 야놀자 나스닥 상장 열차 탈까요? 자, 2년 후에는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죠. 비상장 주식은 아직도 살 수는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뭐 비상장 주식 사고 파는 데도 있고요. 투자그룹 강방천 회장의 일갈 패시브 펀드 마르크스 주의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혹시 야놀자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구루구루 투자그룹 강방천 회장의 일갈 패시브 펀드 마르크스 주의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어떻게 패시브 펀드가 마르크스 주의보다 더 나쁠까요? 에셋플러스 운용이 패시브 ETF를 출시하지 않고 곧바로 액티브 ETF를 내놓으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강 회장이 올해 말까지 액티브 ETF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액티브 ETF는 순자산의 70%에 대해서는 비교 지수를 쫓고 나머지 30%는 자산 운용사 재량에 따라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수종 지수를 100% 따라가는 일반 ETF에 비해 운용사의 능동성이 부각된다는 점이 특징이죠. 델타 변이가 진짜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고민들이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 더 할게요. 데모테크가 온답니다. 데모테크가 뭐냐고요?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데모크라피의 변화와 기술, 테크놀로지 혁신이라는 두 흐름이 만나는 곳에 커다란 시장이 형성됩니다. 마치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조경수역의 물고기떼처럼 많은 투자 기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죠. 데모테크가 만들어낼 기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뷰티 산업, 로보틱스, 클라우드, 컴퓨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